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앞광대 보형물, 귀족 보형물에서 뼈 침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사진을 놓고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귀족 수술이나 앞광대 보형물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 손상이 있지 않느냐, 치아 뿌리에 손상이 가지 않느냐, 뼈 침식이 발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 저도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진을 정리하면서 수술 후 한 2년 반, 2년 28개월 또는 한 4년이 넘은 경우를 좀 확인하면서 뼈 침식이 정말로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광대 보형물은 이렇게 U자형으로 홈을 파서 삽입을 하기 때문에 이 아나미 신경이 손상받을 확률이 거의 없고요. 또 굉장히 두꺼운 신경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삽입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일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현재까지 한 500케이스 정도 진행을 한 듯 한데요. 치아 뿌리 손상이나 아나미 신경 손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귀족 보형물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 보형물이 치아 뿌리를 눌러서 이가 아프거나 손상이 되지 않느냐. 물론 수술 초기에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 초기에 그런 이유는 보형물이 눌러서가 아니라 사실 이 뼈를 뚫고 나오는 그 작은 혈관들을 지혈을 하면서 전기 소작기를 쓰는데 그것 때문에 치아 뿌리가 한 2, 3일 정도 좀 찌릿, 멍멍 이런 느낌을 조금 받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짧으면 3, 4일, 길면은 2주 정도 지나가서 한 달 정도 되면 거의 그런 통증은 호소하지 않으시고요. 대부분 다 편안하게 지내시는 듯 합니다. 또 치아 뿌리 손상이 혹시나 발생할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삽입할 때 이 치아 뿌리 부분을 이렇게 약간 홈을 파고 있어요. 조금 더 홈을 파서 혹시라도 치아 손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했는데 요번에 28개월 사진을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굳이 필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착도도 좋고 뼈 침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본 모습 보시면요. 보형물의 이탈이나 어떤 뼈 침식 시에 보이는 어떤 함몰 모습이나 또는 가골 형성이 거의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단면에서 보시면 밀착도 굉장히 좋고 이 보형물 때문에 뼈가 좀 주저앉은 모습은 거의 확인할 수 없었고요. 이 귀족 부위에도 이렇게 얇은 막이 피막이 쌓이게 되거든요. 보형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보형물이 피막을 사이에 두고 잘 위치한 모습이고 뼈와 밀착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침식은 이런 부분에서 단차가 생기면서 뼈가 주저앉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거의 발생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면에서도 보시면 뼈의 침식은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고요. 보형물 밀착도도 굉장히 좋은 모습 양쪽 다 관찰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간이 짧은가 싶어가지고 한 49개월, 한 4년 하고 한 1개월 정도 되죠. 그 정도 경과한 사진도 좀 봤는데요. 보형물 정면에서 본 모습에서 잘 위치해 있고 특별하게 뼈 침식된 모습이나 보형물 이탈된 모습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면에서 보시면 보형물 역시 잘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단면에서도 보시면 보형물과 뼈 사이에 얇은 피막이 있을 뿐 1mm도 안 되는 얇은 막이거든요. 이런 막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뼈 침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뼈 침식이 일어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좀 패이는 모습 단차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좀 더 아래쪽에 치아 뿌리 모양 부분에서도 이렇게 피막이 잘 쌓여 있어서 보형물과 뼈가 잘 밀착이 된 모습 보이고요. 또 경계 부위나 여타 부위에서 침식이 돼서 뼈가 주저앉은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에서도 뼈와 밀착도 좋고 침식된 모습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9개월 정도 되면 사실은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수술을 시작할 때 벌써 한 5년 됐죠.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조금은 뼈 침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4, 5년 지금 아까 보여드린 49개월 환자 사진을 보시면 뼈 침식이 거의 없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치아 뿌리 부분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오목하게 파서 경계를 조금 들뜨게 약간은 뜨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도 크게 의미 없는 듯 합니다. 귀족 수술을 왜 치아 뿌리에 이렇게 놓느냐
뭐 더 위에다 놓으면은 안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전 포스팅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자주름에서 효과를 봐야 되는 부분은 치아 뿌리 부분이지, 이 파라나잘 레이어라고 해서 이 부분, 피리폼 어퍼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는 사실은 팔자주름을 더 심화하게 되고 오히려 더 불룩한 느낌만 주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보형물은 치아 뿌리 손상 때문에 사실 시행을 하지 못했죠. 실리콘도 이렇게 넣으면은 입안을 뚫고 나오거나 약간 움직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흘러버리거나 또는 근육에 의해서 말려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 설사 제대로 위치를 했다 해도 약간 들뜬 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튀어나온 부분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침식이 발생을 하는 듯 합니다. 또 뭐 보형물이, 본시멘트 보형물이 뭐 빼기가 어렵다, 염증 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는 듯 해요. 근데 솔직히 보형물 이거 빼는 거는요 정말 쉽고요. 100% 제거되냐? 안 빼봤으면은 솔직히 뭐 어렵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번이라도 빼본 분들이라면 이거 빼는 거 어렵고 뭐 완전 제거가 안 된다라고는 차마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뭐 제가 다 맞거나 이런 위치는 아닌데, 안 해본 거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하는 거는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 빼보고서 빼기 어렵고 제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의사로서는 조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본인의 주장도 물론 중요하겠고 생각도 뭐 일리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해보지도 않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아 뿌리가 손상이 된다는 둥, 뭐 제거가 어렵다는 둥. 제가 개인적으로는 실리콘 보형물보다 제거가 쉬워요. 뭐 여기 조금 입안에 한 1cm 정도 짠 다음에 그냥 쏙 뽑아내면 되거든요. 한 5분도 안 걸리는 수술이고요. 한 두세 번은 꼬매주면 끝나는 거라서, 실제 수술은 수면 마취로 제거한 경우에 있어서도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인터넷상의 여러 글들로 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환자분께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걱정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걱정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면 효과를 보고 하는 게 미용 성형 수술이 아닌가 싶어요. 뭐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미용 성형 수술은. 근데 그 위험성이 아주 위험하거나 그러면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 감안하고 한다면 그 효과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하면서 수술하는 것 같아요. 뭐 운동화가 편하냐 하이힐이 편하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운동화가 편하겠죠. 군사리백이거나 종아리에 골반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겠죠. 사실은 하이힐이 불편하지만 예쁘니까 참고 신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되시면 사실은 뭐 지방이식이나 필러로 어느 정도 완화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러나 지방이식의 부작용 또는 뭐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보형물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꼭 이것만 맞고 다 틀리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술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기대되는 효과와 그 위험성의 시소게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고 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의사는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환자분과 데이터로 설명을 하는 것이, 또는 실증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마음에서 포스팅 작성해 드립니다. 뼈침식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